Hello everyone. 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 특강 영어의 강의를 맡게 된 저는 프린스퍼 어학원의 브라이언이라고 합니다. 스승의 날 영어 연구소와 함께 인연이 되어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맡은 강의는 이제 짝수 강의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6강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부터 한번 볼까요? 자, 단어를 한번 보시죠. 저희 연구진들이 대단히 체계적으로 단어를 준비해 놨습니다. 한번 발음해 볼게요. demand, fair, protest, vigorously, admire, universal, disdain, disloyal, emerge, natural, violate. 여기 있는 한국어 의미뿐만 아니라 문장 속에서는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음, Nobody has to teach a child to disdain fair treatment. 자, nobody라고 하는 부정으로 시작을 했어요. 자, 이 부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이들에게 demand, 요구하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느낌으로 해석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이제 nobody가 전체 부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공정한 대우를 요구하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죠. 우리가 보통 must not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인데 이 부분은 전체 부정이다 보니까 don't have to로 수능 특강 연구진들이 해석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 나왔는데요. 세미콜론은 좀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Children protest unfairness vigorously. 자, 위에 보면 우리 단어 잘 정리되어 있죠. 아이들은 unfairness, unfair가 부당한이기 때문에 부당함에 대해서 vigorously, 동에 나와 있죠.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세게 항의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볼을 꼬집었어요. 그러면 왜 꼬집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protest unfairness vigorously예요. And as soon as they can communicate.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as soon as가 뒤쪽으로 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이들이 communicate,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즉 의사소통, 말을 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이런 부당함에 대해서 맞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protest라는 단어는 disapprove라든지 resist와 같은 단어로도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number 2. Nobody has to teach us. 자, 지금 이 부분 하고 있습니다. Nobody has to teach us to admire a person. 자, 위의 구조랑 똑같죠. 어느 누구도 사람을 존경하라, 존중하라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가 지금 여기 나와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까? Sacrifices for group. 그룹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 자, 그러니까 그룹을 위해서 예를 들면 희생했어요. 어떤 사람이 숭고한 어떤 희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굳이 일부러 저 사람 존경해, 박수쳐, 마음속에 우러러봐라고 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역시 똑같은 구조. The admiration for duty is universal. universal도 빈칸에 나올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duty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무가 되겠는데 이 의무에 대한 존경과 어떠한 우러러봄은 보편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때리지 마라, 살인을 하지 마라, 물건을 훔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도덕 원리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굳이 이렇게 해라 마라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가 바로 이 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Nobody has to teach us to disdain someone. 똑같은 구조예요. 빨리 읽어 나가면 돼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자, 구조는 뭐예요? teach 목적어 to, teach 목적어 to, teach 목적어 to 이런 개념이 되겠고요. disdai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뭔가
굉장히 경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는 표현이 아니죠. 그런데 극혐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극혐할 필요가 없습니다. Who betrays a friend. 네. 친구를 배신하는 부분들을 굳이 경멸하라고 가르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핵심은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 그냥 당연한 거야. 이 말입니다. It is natural. 그죠? Or is disloyal to a family or a tribe. 혹은 가족이나 부족들에게 disloyal, 어떤 충성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충성을 해야 되는데 배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betray라는 이런 단어랑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도 보면 unfaithful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다음 Nobody has to teach a child the difference between rules that are moral, don't hit, and rules that are not. Don't chew gum in schoo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누구도 아이들에게 차이점을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바로 도덕적인 규칙, 주격관계 대명사죠. 도덕적인 규칙 사이의 차이를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즉, 때리지 마라 라거나 그 다음에 rules that are not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don't chew gum in school, 학교에서 껌을 씹지 마라와 같은 결국 도덕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규칙들 사이의 차이를 가르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때리지 마라, 껌을 씹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해석을 보시면 때리지 마라와 같은 것은 도덕에 관한 규칙이고 학교에서 껌을 씹지 마라와 같은 도덕과 무관한 규칙이라고 봤으니까 이 글에서는 좀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껌을 씹지 마라라고 하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도덕이라고 볼 수 있죠. 상대방에 대한 예의니까. 예. 근데 뭐 메이저리그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막 이렇게 껌을 씹잖아요. 근데 그거는 긴장 완화라든지 어떤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니까 사실은 문화마다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도덕에 관한 규칙과 도덕에 관련된 규칙이 아닌 것 사이를 굳이 가르칠 필요는 없다. 자, 5번. These preferences also emerge from somewhere deep inside us. 네, 이 문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제문이면서 그리고 이 문장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선호, 여기서 선호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야 하는가, 가르치지 말아야 하는가에서 가르칠 필요가 없는 쪽을 선택한 거잖아요. 이러한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호는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어딘가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뭐를 예를 들까요? 아, 그래요. 만약에 이게 초콜릿이 있어. 근데 수업 시간에 뭐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사실은 초콜릿 살짝 까서 먹을 수 있지. 근데 소리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 하지 마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도덕적으로는 끝나고 나서 먹거나 아니면 미리 수업 전에 입에 넣고 나서 다물고 있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이거는 굳이 가르쳐서가 아니라 이 글에 따르면 내면의 깊은 곳 어딘가에서 나온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Just as we have a natural suite of emotions to help us love and be loved, so too we have a natural suite of moral emotions to make us disapprove of people who violate social commitments and approve of people who reinforce the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문장도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sweet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그 하나의 묶음을 뜻합니다. 예, 그래서 굳이 이건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보세요. 우리가 자연적인 너무나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죠? 근데 to help us love,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그런 타고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한 we have a natural suite of moral emotion. 도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커밋먼트, 약속을 이제 깨뜨리는 이런 사람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좀 강화시키고 뭔가 좀 지키려고 하고, 예, 뭔가 따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좀 좋아하고 찬성하는 부분들은 결국 타고난 거다.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다시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종교적인 걸 떠나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타고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감정이듯이 이 글에 따르면이에요. 어, 뭐 약속을 어긴 사람을 좀 싫어하고, 그 다음에 약속을 잘 지키는 걸 이렇게 설파하고 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어떤 추앙하는 부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타고나면서부터 가지는 감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아셨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에 있는 이 reinforce라는 단어가 물론 강화다도 되겠는데, 예, abide by라는 단어도 충분히 의미상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conform to라는 표현이 있어요. conform to. 그래서 순응하다. 물론 여기서 강화하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파하는 사람의 의미겠지만, 만약에 이 단어를 완전히 바꾼다면 문맥상 abide by, conform to 이런 느낌으로도 충분히 쓸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수능 특강이잖아요. 그죠? 다음 7번. There is no society on earth where people are praised for running away in battle. 자, 지구상에 아무런 사회는 어떠한 사회는 없습니다. 근데 관계 부사가 나왔죠. in 위치로, 여기는 이제 on 위치로도 고칠 수 있겠네요. on 위치로 고칠 수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칭찬받는, 근데 전쟁에서 도망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문법적인 부분들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no society에서 no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단수 취급을 했고, 그죠? 그리고 사람이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문맥상 칭찬을 받는 거기 때문에 praised라는 수동의 의미가 왔고요. 예. 그리고 관계대명사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은 결국 뭡니까? 도덕적인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일부러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냐? 그것은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는 스승의 날 영어 연구소에서 만든 이제 개요도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요구하도록 가르치거나 집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을 존경하라고 일부러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일부러라는 단어로 본다면 intentional이라는 단어도 좋겠어요. on purpose라는 단어도 좋겠어요. 네, 그죠? 이런 단어들 좋습니다. 물론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intentional, on purpose, deliberate, 그죠? 예,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고의적인이라는 단어 다 묶음으로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친구를 배신하거나 가족이나 부족에 불충분한 이제 충성하지 않는 사람을 경멸하거나 이제 도덕의 규칙과 연관성을 일부러 가르칠 필요 없다. 왜? 타고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럼 결국에는 떠올려야 되는 느낌은 natural이 되겠어요. 그죠? natural 혹은 innate가 되겠어요. 예, 반대말은요. acquired가 있어요.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후천적인이라는 뜻이고요. 또 이거랑 반대되는 단어가 learned라는 표현이 있어요. 학습되는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러한 40번 문제의 문장 요약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러한 선언은 내면의 깊은 곳 어딘가에서 나오며 인간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선천적 감정의 묶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결국 타고나는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내면의 도덕의식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되겠고요. 이거 엄청 많이 나와요. 예, 여러분 이거 하실 때 꼭 기억하시면 좋은 거는 effect, influence, impact, effect 이렇게 4개 단어 딱 세워두시고요. 네, 일단 여기 해볼게요. 세워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A를 씁니다. 그 다음에 on을 쓰고요. 물론 open을 써도 돼요. 네, 그 다음에 B를 씁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것은 결국 A가 B의 꺼져버렸네. 예. A가 A가 아마 얘가 수능 특강 힘든가 봐요.
A가 B에 미치는 영향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타나라. 라이브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이해되셨죠? 네, 나타났어요. 자, 짠. 그래서 우리는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아셨죠? A가 B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제목, 도덕 의식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진께서 야심차게 만든 쇼츠 디테일. 네, 맞으면 T, 틀리면 F. 내신에 되게 많이 나오니까 참고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문법은 딱 봐도 여러분들이 한 번에 고를 수 있어야 되겠죠. nobody, 삼식 단수니까 has. 그 다음에 부당함에 적극적으로 항의한다. 그죠? 그 다음에 비동사, 왜냐하면 관계대명사 다음에 이제 그 betray 동사, 다시 동사 이렇게 나오니까 rules that are 주격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somewhere deep inside. 이게 그러니까 으로 끝나는 단어는 꾸며주는 단어가 보통 뒤에서 온다라는 원칙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them, themselves는 여러분들한테 맡겨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알려드렸으니까 맡겨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감히 자부하건대 스승의 날 영어연구소에서 만든 이 자료가 많은 수험생들에게 예,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의를 만드시는 선생님, 물론 저를 포함해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만들 테니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프린스퍼 아카데미의 브라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